자, 이게 얘기 나온 김에 지금쯤이라고 하면 이거 아무래도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선 종목에서 지금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게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주기적으로 계속 들어가서 계속 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역시도 계속 주기적으로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죠. 예, 드리고 있는데 자, 저 앞쪽에 지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다른 종목에서 보여드렸던 건데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연속적으로 300% 따따블 막 이러고 나가면서 이제 난리를 치고 다르다 보니까 난리를 치고 있다 보니까 그 다음 종목에서도 뭐 그래서 이 세나테크놀로지 그래서 난리가 난 거 이거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었어요. 자, 이런 거 더블 행전에서 이러면서 얘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4배나 치솟은 건 비현실적이다. 당연히 급등을 반복돼 앞으로도 공복과 희망 밴드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 이건 누가 만든 거냐? 지놈들이 그렇게 만든 거라고 얘기를 들었죠.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앞서서 이렇게 따따블 종목들이 연타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이거 흥분해서 따라들 거니까 그 뒤 나오는 종목 같은 경우는 빠지셔야 되는 거예요. 앞에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누가 만든 거냐라고 하면 자, 되돌아가서 보시죠. 이런 건 누가 만드느냐 그러면 앞에 DS 단석 같은 경우도 그랬는데 자, 이거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요걸 가장 많이 한 올 들어서 가장 많이 한 종목입니다. 이게 전형적인 상장 자체가 목표인 종목이에요. 이거 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보자 이거죠.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이건 상장 자체가 목표인 회사거든. 이건 아우토클립터 어디 갔어 이거? 연결실적 다 없어져 버렸네요. 그 앞에 보이는 거 자체가 그 전에 적자였었죠. 없애버렸습니다. 이제 아예 이것들이 맨날 보여주던 거 이제 어제까지도 있던 거 없어져 버렸죠. 여러분들 적자 이 회사 자체는 그 앞쪽에서 구분돼 가지고 나와 가지고요 계속 적자 지금도 상장은 계속 적자입니다. 처음서부터 이 본 회사에서부터 이렇게 딱 떼가지고 분리할 때부터 기술력 가지고 특례 상장시켜서 헤쳐먹겠다라고 하는 걸로 목표가 들어온 아주 선명한 회사인 거죠. 근데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도 자, 경쟁률 한번 보실까요? 이게 가지고 이런 식으로 여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특례 상장을 시키고 개장 후에 공모가의 1.7배 수준까지 올라 들어간 다음에 차익 실현 매물이라고 했는데 저 앞쪽에서 보죠. 이런 종목도 1000대1이에요. 이런 거 웬만하면 다 1000대1 다 만들죠. 자, 웬만하면 다 1000대1 만들잖아요. 그럼 누가 그랬냐 이거야. 앞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도상에서 원래 이렇게까지 따따블로 계속 늘리면서 되어 있지 않는 제도를 계속 확대시켜가면서 더블 이렇게 해서 계속 늘려가지고 부풀리고요. 따따블까지 날 수 있게 부풀려 놓고 그리고 쓰레기 같은 기업들도 다 1000대1이야. 1000대1 별 같지 않은 종목들까지 전부 다 1000대1을 만들어 놓죠. 이거 허수 경쟁인 거 이거 이미 다 까졌잖아요. 그래서 이 허수 경쟁하는 거 이거 방지하려고 뭐 같지도 않은 제도를 하나 내놨는데 그 제도 내놓기 전이나 내놓고 난 이후나 어차피 똑같아요. 우리 거래소는 증권사들이 회원입니다. 회원제 기관이에요. 한국증권거래소는 증권사들의 회원제로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증권사가 회원이야. 그러면 이 거래소가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제도를 만들겠느냐, 증권사를 위해 제도를 만들겠느냐, 이게 생각해 볼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전부 증권사를 위해서 제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증시에서는 모든 제도 개선은 전부 기관 유리한 방향으로만 가게 되어 있다라고, 메이저 유리한 방향으로만 가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단적으로 말해서 이 공모제도, IPO 제도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이렇게 가져가지도 못했고요. 외국인들한테 IPO가 청이 이렇게 개방된 것도 이게 10여 년밖에 되질 않습니다. 이게 80년대 같은 경우 아예 기관이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공모주에. 공모주 청약은 오로지 개인들만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국민주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포스코, 한국전력, 국민주로 출발한 회사들이에요. 이거 다. 공모주 청약 예금이 있었고요. 주택 예금이 있었던 것처럼
주택 예금이 있었던 것처럼 공모주 청약이 있었고 근로자 재형 주택을 통해 가지고 공모주 청약을 할 수 있었고 기관이나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애초에 공모주에 뛰어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그렇게 들어오지도 못한 걸 야금 잡아가지고 지금 전부 매번 개선 제도 개선하면서 점점 기관 외국인들한테 파일을 계속 눌러주고 쟤들 유리한 방향으로 바꿔치기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단적으로 해서 보여드린 건데요. 네이버라든가 옛날에 메가스터디 이런 종목들 지금 이런 종목 나옵니까? 절대 안 납니다. 이거 지금 이제 이런 종목들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로 안 나와요. 이건 옛날 제도 시절에나 이런 종목들이 나오는 거죠. 예? 이 메가스터디 지금 보신 것처럼 이 가격은 이제 환상 가격입니다. 어쨌든 3,788에서 시작해서 65,000까지예요. 근 20배가 올라버리죠. 20배가 상장되고 난 이후에 20배가 올라 들어갑니다. 그 앞에 네이버 같은 종목들 자 이게 상장되고 나서 시작해서 이 네이버가 상장돼가지고 여기까지는 볼 것도 없고요. 이 스타트 구간 5년간 2007년까지 들어가는 이때만 해도 네이버가 1,895원이고요. 이때 올라 들어갔을 때 10만 원 가까이까지 갔죠. 네? 이렇게 올라오는 게 이게 가능했던 게 외국인이 공모 단계에서 참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외국인이. 예? 그리고 기관한테 주는 목들 자체도 그렇게 크질 않았고 외국인들은 애초에 들어오지를 못해.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빵 퍼센트 외국인 지분율 빵 퍼센트 시작해서 50%까지가 이 구간에서 다 늘어난 겁니다. 지금 오히려 외국인 지분율이 줄어있죠. 옛날보다 줄어있어요. 40%밖에 안 되죠. 여기서 이미 50%를 넘어갔었어요. 외국인 지분율이. 즉 제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50%까지 다 채워 들어간 겁니다. 메가스터디 역시 마찬가지고요. 저렇게 좋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 공모에서 나오지 못하니까 그리고 공모하고 상장됐던 데서 주가가 뻥튀가 되지를 않았었고요. 공모가 뻥튀기가 제도적으로 뻥튀기가 불가능했고 외국인은 애초에 지분도 없었고 그럼 어떻게? 계속 사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같은 경우 외국인이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되도 않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300%, 400%, 뭘 같지도 않은 종목을 1조, 2조 이렇게 상장시켜 시작하는데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죠. 그리고 사전에 외국인들도 공모 청약 단계에서 다 받아갈 수 있습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똑같이 두들겨 패버리고 똑같은 단계로 들어가는 거고요. 이건 개인 호흡잡기 제도예요. 이거 앞에 얘기했잖아요. 한국 IPO는 총체적 사기극이라고. 이 중에서 되는 종목만 골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되는 종목만. 그 되는 종목만 골라가지고 저희가 추천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올해 상장된 종목들 보자 이거예요. 올해 상장된 종목 중에서 1000대 1 이하를 가리는 게 아마도 제일 빠를 것 같은데요. 빠르게 살펴보고 이 중에서 제일 병신 같은 종목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거 방금 전에 아우토클립터를 보여드렸습니다. 가장 아우토크립토도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1000대 1 가까웠죠. 1000대 1 가깝게 허수 주문을 해서 결국에 희망가 밴드 올리고 상장 첫날 동시에 거부터 시작해서 주가 끌어올린 다음에 두들겨 패는 전적인 형태가 되거든요. 자, 올해 지금 현재 상장 종목이 80개 조금 넘어 들어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자 상반기 상장 중에서 우선 뭐 에어코스라든가 이런 거 빼놓고 링크 솔루션 같은 종목들 최근에 이제 다시 올라 들어왔다 깨졌죠. 여기 뭐 이거는 뭐 그래도 나름대로 시세가 꽤 나온 종목이니까 이런 것들 빼고 자 이제 제일 헤매는 종목들로 보겠습니다. 자, 제일 헤매는 종목들 그리고 뭐 보험 뭐 그런 것도 있었죠. 예? 최초의 보험 인쇼테크 역시 마찬가지 위에서 장대음봉 개박살나고 계속 지금 신저가 내려가고 있는 얘 같은 경우 보자 이거야. 자 이렇게 깨지는 거 이때도 또 이렇게 나왔었죠. 예? IPO 한파에도 뜨거운 공모주 이따위 소리들 하면서 들어왔었는데 공모가 하회 여기서도 한번 올라갈 거라 했는데 너무 떠서 나온 바람에 좀 밀려버렸죠. 그렇지만 이제 다시 올라가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실적이 좋아요. 실적이 많이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메타랩스 여러분들 한번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아예 뭐 한파 뭐 이러고 나왔지 않습니까?
기관 이게 안 나오네요. 여기 같은 경우 여기도 지금 일반 청약이 145대 1. 지금 이런 숫자 나오고 있어요. 여기도 보자 이거야. 여기 나오죠?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한 결과 경쟁률이 1138대 1. 일부러 지금 찾아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전부 허수죠. 이렇게 허수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 호구 잡는다는 얘기예요. 일반 경쟁률에서 146대 1밖에 없는 게 기관 경쟁률에서 무려 1138대 1이야. 이런 종목이. 이런 거. 보험 플랫폼. 보험 대리점입니다. 한마디로. 보험 대리점이야. 이게 무슨 이걸 보험 인쇼테크주 이렇게 가지고 상장시켜 놓고는 이런 식으로 경쟁률 허수 경쟁률 만들어 놓고 왕창 끌어올려 가지고서는 개박살내는 역시 마찬가지 앞서 나갔던 아우토클립토와 똑같이 상장 자체가 목표인 종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상장 자체가 있는 목표, 뭐 세크 같은 경우는 뭐 간혹 이렇게 쭉 튀어들어가니까 지금 뉴스가 전혀 안 나오는 종목들 보는 겁니다. 지금 미트박스 같은 경우도 중간에 테마가 들어와서 올라 들어오긴 했었죠. 이렇게 들어와도 현재는 다시 신저가에 들어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들어가서 보면 얘도 지금 그래서 첫날 경쟁률 보자 그지 미트박스. 이때도 뭐 한파 뭐 이러고 들어갔었는데요. 라이브 커머스 대상으로 해서 바로 이 광고를 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좀 더 개선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여기 또 안 나오네요. 이게 대부분 다 이런 종목들 다 기관제 천대율 웬만하면 기관 경쟁률 1000대1 넘어요. 키스트론, 바이오포트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전혀 안 나오는 종목이죠. 역시 마찬가지 개박살 나가지고 여기 들어가 있고요. 이게 구조 다 똑같다니까요. 요게 해당 안 될 종목들은 그래도 올해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했죠. 작년까지 친다 그러면 한 해 100개 나오는 것 중에서 요 구조가 아닌 종목은 10개 이하예요. 10개 이하. 그 전년도에 증시 상태 안 좋을 때는 5개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 올해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시장도 좋고 들어오는 종목의 질도 예년에 비하면 노릴 만한 종목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수의 종목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생각 없이 들어가고 있는지 지금 보시면 바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다시 여기도 또 들어가 보면 얘도 첫날 공모가 2배 넘어 3배 급등이었죠? 얘도 첫날 160% 3배 급등. 경쟁률 기관 투자자 경쟁률 1140대 1 거의 지금 똑같이 나오잖아요. 기관 경쟁률 1138대 1, 1140대 1, 1141대 1 숫자가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종목 섹터와 관계없이 종목에 관계없이 똑같이 기관주들이 1140단다. 애초에 그렇게 작정했다라는 얘기죠. 자, 이게 다 다른 종목 지금 보여드렸잖아요. 지금 전부 다 다른 종류의 종목들을 보여드렸는데 기관 경쟁률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수준으로 나와.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마다 다 똑같이 집어넣자라고 작정한 케이스 아닙니까 이거?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이렇게 되냐고. 이게 똑같이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게 무슨 작년 종목도 아니고 재작년 종목도 아니고요. 얘 올해 6월 달에 나온 상장된 종목입니다. 아직 6개월도 안 됐어요. 오버행 이슈도 아직 안 끝난 종목이야. 그런데 얘도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세나테클레니까 처음이 아니고 얘만 그런 게 아니라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계속 이랬던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똑같이 얘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허수 경쟁률 만들어 놓고 똑같이 한다라는 얘기예요. 똑같이. 그래서 뭔가 될 만한 게 있는 종목들만 골라라 이거. 얘는 있는 게 상장 초기 이전까지만 해도 없었죠. 근데 상장 첫날에 있다라는 게 드러났거든요. 그 전까지 별 볼일 없던 게 상장 첫날 있다라는 게 드러나고 그러고서 쭉 올라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뭔가 한 방에 터질 만한 건수가 있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뭐 기관 청약 경쟁률이 있다 거 쳐다보지 마시고요. 첫날 300%가 올라가고 첫날 급등하는 거 이런 거 혹하지 마시고 비교를 해보세요. 첫날 올라가는 거 쓸모 없어요. 첫날 올라가는 거. 여기 이 DS 단석 같은 경우에 얘 보시자 이거야. 완전 개망해버린 얘. 얘 첫날 이렇게 올라 들어갔었습니다. 얘도 이렇게 따따블 종목이었어요. 얘. 요때도 이 DS 단석이 상장하는 요 시기에도요.
상장 종목들이 따따블이 바로 지금처럼 따따블이 3연속으로 났습니다. 그 3연속으로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개박살이라 줄줄이 처참하게 뭉개져 버렸죠. 처참하게 3연속 따따블 나오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래 가지고 이렇게 처참하게 뭉개지고 나면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들여나면 그 다음에 다시 또 공모 대박주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개박살 나고 그래서 원생이 자자하고 IPO 한파, 방금 나온 것처럼 주기적으로 여러분들이 IPO 한파라고 해가지고 IPO 한파로 가지고 검색을 해보세요. IPO 한파라는 뉴스 역시 마찬가지 주기적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실제로 한번 검색해 볼까요? IPO 한파? 자, IPO 한파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난리가 치는데 IPO가 한파라고요? 안파 이어졌던 IPO 시장, 제도 개편으로, 제도 개편을 하면 항상 손해보게 되어 있다고 얘기 드렸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조금 유리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대여 기한 뭐 이런 식으로 하고요. IPO 한파, 2월 달에도 IPO 한파, 그 다음에 7월 달에 또 IPO 한파. 작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요, 앞쪽에 보면 그럼 IPO 한파가 올해만 이루고 있냐라고 하면 작년에도 IPO 한파 얘기 나오죠. 그 전에도 계속 나와요. IPO 한파는. 앞에 들어가서 보면요, 강력한 IPO 한파, 하반기 덮친 IPO 한파, 이거 계속 나옵니다. IPO 한파 이렇게 나오고는, 그러면 이렇게 계속 IPO 한파가 계속 나올 것 같으면 IPO 종목이 줄어야 되고, IPO에서 이렇게 종목의 수도 줄여. IPO 한파라 그러는데 왜 상장 종목 수는 계속 늘어? 네? 저렇게 IPO가 한파라고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상장 종목 수는 왜 계속 늘고 있냐고. 그 따따블 종목은 왜 계속 나오고 있고, IPO 대박주들도 굉장히 많죠. IPO 한파라는데 왜 종목 수가 계속 늘죠 이렇게? 그러니까 IPO 한파라는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 신규 상장주를 노려야 되는 거는 이렇게 따따블 뉴스가 나올 때 신규 상장주를 노리는 게 아니라 IPO 한파가 나올 때를 노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IPO 주들이 줄줄이 이런 식으로 다 개박살이 나버린다 그러면, 대여라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부풀렸던 종목들이 대여라고 지금 하반기에 지금 12월 달에 나오는 종목에 또 대여들이 있습니다. 또 대여라고 그래가지고 공모가 기준으로 조단이 상장되는 종목이 매년 12월 달에 항상 있어요. 매년 12월 달에 조단이. 이 DS한텍 같은 경우도 2023대 올해의 마지막 IPO 대여라는 타이틀 달고 들어왔던 종목이죠. 매년 12월 달에 IPO 대여라는 종목들이 항상 등장을 합니다. 그래야 이제 다시 12월 달 그리고 연초에 IPO 종목들 분위기를 조금 더 부풀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헤쳐먹고 난 다음에는 다시 IPO 한파 어쩌고 저쩌고 가지고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엔 다시 또 필연적으로 또 IPO에서 날아가는 종목들을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종목들 아직 IPO 한파 다음에는 다시 상장되고 난 다음에 폭주하는 종목들, 이런 종목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러면 다시 IPO에 관심이 확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 이런 종목들 이제 폭주하고 늘어나가지고 한참 달려가는 쯤에서 지금과 같은 따따블 종목들을 연속으로 만든 다음에 헤쳐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줄줄이 개박살 나고 나면 다시 또 IPO 한파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IPO 한파가 되면 다시 제도를 개편해가지고 지들 유리한 쪽으로 방향 바꾸고요. 이걸 무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IPO는. 그 다음에 섹터들 같은 경우도 게임과 엔터 같은 경우는 항상 반대로 생각하라고 얘기를 드렸죠. 얘네들이 개 설레발 치고 있으면 팔 준비하고, 쟤네들이 안 좋다고 개 꼬장 부리고 있으면 살 준비하고, 계속해서 반대로 생각해다라는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IPO도 반대입니다. 따따블 이러고 뉴스 나오면 그때 말려 들어가면 개 피복이 딱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IPO 쪽에서 더블 종목이 이상의 종목이 연달아 3개씩 등장한다고는 그 다음 종목부터는 조심하셔야 되는 거야. 하나 나오면 두 번째까지는 들어가셔도 돼요. 세 번째 정도까지는 노리셔도 됩니다. 셋 넘어 들어가면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개박살 시리즈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언론지상에서 다시 저 IPO 한파하고 쌩 난리를 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IPO 들어오는 종목 중에서 신규 상장 종목 중에서 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리는 대상은 딱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 드렸죠. 섹터의 모멘텀이 굉장히 강력한 종목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바이오주이거나
AI를 달고 있거나 로봇을 달고 있거나죠. 간간히 반도체 쪽에서도 나오는데 반도체 쪽에서 진짜는 그렇게 잘 안 나옵니다. 전부 다 그냥 해먹자 쪽의 반도체 쪽에 이제 반도체 쪽에서 진짜들 같은 경우는 벌써 대부분 다 상장이 되어 있으니까요. 진짜 강자들은 대부분 상장이 되어 있고요. 아니면 상장을 할 생각이 없는 종목이거나 바이오 이게 반도체 쪽에서도요. 최강 기업들 같은 경우 상장 안 하고 있는 기업들 굉장히 많습니다. LG 쪽의 희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직도 상장 안 하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자회사 CMS 상장 안 하고 있고요. 안 할 겁니다. 아마도. LG CNS 같은 경우는 굉장히 늦게 상장이 됐죠. 웬만한 애들은 벌써 상장 다 됐어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신규 상장 쪽에서 포인트를 잡고 들어간 섹터도 아니고요. 여러분들 요런 거 고려하셔야 돼요. 이제 3연속으로 저렇게 올라 들어갔으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IPO 개망 시리즈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따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청약률 속지 마시고요. 일반 청약률은 기관 청약 같은 거 애초에 볼 필요도 없어요. 자금이 얼마가 모였다 이런 거 볼 필요도 없는 거고요. 다 사기니까 다 허수니까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속지 마시고 계속해서 반대로 생각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즉 IPO 한파라는 얘기가 나오면 그때 이 섹터들 굉장히 강하게 튕겨져 나갈 수 있는 섹터들 중심을 가지고 그때 노리시면 되는 겁니다. 자, 천지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그런 종목들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작년까지는 저희가 될 종목만 골라서 분석을 해드렸고 올해는 나오는 종목 전체를 다 분석을 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될 만한 종목들 이런 것들 다 찾아드리고 있잖아요. 딴 거. 그리고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오르고에도 또 신규 상장주 전문으로 다루는 전문가 있습니다. 이렇게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